자, 어제 뉴스 보도 보시고 많이들 놀라셨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에서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이유정 기자? 네, 정확한 그 액수 자체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 군데가 화재 불에 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측만 나오고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 면적 5배 정도, 4만 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탔고요. 네. 지금은 거의 다 소멸이 됐습니다. 불 정리를 다 하고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전 정도까지 소방관들이 남아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피해 상황은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최근에 있었던 화재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화재였기 때문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 찾았다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또 안철수 전 대표도 나왔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 지역구가 노원구 상계동이 그 선거구로 따지면 노원병, 안철수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의원직을 대선 출마와 함께 버렸지만 여전히 지역위원장의 그 직위는 유지하고 있고요. 지역 네.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고 그런 현장을 안철수 전 의원도 찾은 거죠. 네. 자, 이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인력과 장비는 충분히 지금 투입되고 또 대기 중이어서 내일 새벽에 밝아지면 곧바로 소방 헬기라든지 집중적인 투입이 돼서 아마도 빨리 진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행안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 정도에서 헬기 4대 정도가 바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 점검하고 요청들 했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행정안전위원회 통해서 헬기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갖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이 후보 자리를 위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인데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헬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직을 상실한 스스로 포기한 것에 따른 네. 지금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한데요. 만약에 의정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을 텐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총선 때 노발대발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네. 오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리고 또 현재도 그 위원장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요청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뒤에 아까 이준석 의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위원장이고 그리고 네. 당원이고요, 아직은.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은 국민의당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선 네. 후보였고 당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그걸 또 지역구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요. 네. 본인이 행안부에 전화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행안위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당 소속 아하. 의원들이 있을 테니까 네. 거기다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네. 이게 전 대표의 어떤 영향력 행사가 아닌가.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왜냐하면요, 행안위에 국민의당 의원이 있으면요, 네. 거기가 자기 그 의무로서 해야 되는 거지. 네. 왜 안철수 전 의원이 네. 지금 진짜 민간인인데 네. 행안위에 있는 자기 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모순이 또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아하.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선 후보였고 3위를 달렸었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거고요. 네. 그거는 다른 문제. 알겠습니다. 대선 때 의원 사태 배수진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저도 한번 편들어주고 싶은 말 하려고 하다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 산불 참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 이 소방대원들 말고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불을 꺼서 큰 도움이 됐다고요? 네, 어제 화재가 오후 9시, 그러니까 거의 밤에 났습니다. 그런데 의용 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렇게 불을 끄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지 30분 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10시 정도 되니까 의용 소방대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26명이나 모였습니다. 아하.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렇군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외국인이요? 아까 화면에 얼핏 그 외국인이 같이 물통을 메고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들이 70-80%나 포함된 의용소방대라고 하는데 정말 이 노원구 이쪽 주민들의 정말 뭐라 그러죠? 동네,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뉴스탑10 8번째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또 8위로 골라서 8번째 순서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치매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책과 직결되는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관련 정책을 소개하겠다라는 일명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 그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머님들 우리 대통령님 이거 처음 해보신대요. 저희 잘 가르쳐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쁘게 따르세요. 세 99세. 우리 어머니가 90세요. 대통령이 떠나신 거는 저희한테 선물로 저희가 받고 우리가 어머님들이 하신 거를 선물로 주시면 그런데 아마 어머니 말씀은 이거 책상 위에 놔두고 늘 잊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 채택한 일정이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계신 곳 요양원을 방문을 했는데, 자, 아까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의 일환이다 했었는데, 그러면 그 앞전에 뭐 어떤 또 일련의 행사들이 있었나요? 뭐 취임 다 잘 아시겠지만 취임 다음 날 네. 인천국제공항을 찾아서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아, 그때가 첫 번째 첫 행사였군요. 번째였고요. 오늘이 세 번째고 그 중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초등학교를 한번 찾아가서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세 번의 행사들이 전부 다 찾아가는 대통령의 행사의 일환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거군요. 자,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정에 익숙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연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한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사회를 개그우면 김미화 씨가 왔습니다. 네. 이분은 치매와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매우 오랫동안 해오신 인물이고요. 또 배우 박철민 씨, 그 감초 연기 굉장히 많이 하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어머니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대통령님 못 찍었습니다. 아내하고 늘 싸웠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2주일 만에 제가 술 한잔 먹고, 여보, 당신의 선택이 멋졌어, 훌륭했어, 인정하고 사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칙칙 한번 이거 한번 해줘요. 칙칙. 아십니까? 제가 나온 영화에서 권투 복식은 말이야, 바람을 가르는 바람파.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자, 오늘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현장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65세 어르신들 10분 가운데 한 명 꼴은 치매 환자다. 일단은 오늘은 치매라고 표현하기도 하십시다. 치매는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혹시 치매가 되더라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다. 약속을 드리고 또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으로 이런 내용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이거를 내놨습니다. 1호 공약으로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도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치매 국가 책임제 이거 그러니까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마디로 보면 국가가 모든 치매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님께서도 치매 환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치매 국가 책임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요양기관들을 매우 많이 설치하고요. 또 치매 지원센터 확대, 치매 안심병원 설립 등의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는 건요,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치매라고 하는데 뭐 치매에 대한 이 명칭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치매의 매자가 바보란 뜻입니다. 아하. 한자로. 네.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게 아주 그 좀 경밀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매를 인지 기능 저하 네. 이렇게 바꾸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치매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께서 바꾸자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앞으로 치매 정책에 네. 좀 전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또 오찬을 가졌습니다. 원래 예정은 1시간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0분이나 초과해서 1시간 50분 동안 식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알려져 있죠. 도대체 이렇게 얘기가 길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오늘 아무래도 사드라든지 네. 한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반 전 총장을 모시고 오고 네. 가실 때도 또 1층 현관까지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주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했고 저 시간이 원래는 1시간 점심 먹기로 했는데 거의 네. 1시간 50분 더 넘겨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하여튼 남북 관계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그 청와대와 국방부가 좀 뭔가 대립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뭐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서 네. 조금 또 의구심을 다시 가지는 또 이런 국면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또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뭐 정상회담도 곧 앞두고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그 굉장히 뛰어난 그 위치에 올라왔던 그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저런 회동하는 모습 그리고 오래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좀 국민들을 좀 안식시키려는 이런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유엔을 잘 이끌어 왔는데 마지막 그 임기 막판에 들어와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아주 치밀한 전략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인 순위는 6위로 꼽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직을 상실한 스스로 포기한 것에 따른 네. 지금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한데요. 만약에 의정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을 텐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총선 때 노발대발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네. 오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리고 또 현재도 그 위원장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요청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뒤에 아까 이준석 의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위원장이고 그리고 당원이고요. 아직은.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은 국민의당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선 네. 후보였고 당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그걸 또 지역구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요. 네. 본인이 행안부에 전화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행안위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당 소속 아하. 의원들이 있을 테니까 네. 거기다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네. 이게 전 대표의 어떤 영향력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왜냐하면요, 행안위에 국민의당 의원이 있으면요, 네. 거기가 자기 그 의무로 주민들과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고 그런 현장을 안철수 전 의원도 찾은 거죠. 네. 자, 이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인력과 장비는 충분히 지금 투입되고 또 대기 중이어서 내일 새벽에 밝아지면 곧바로 소방 헬기라든지 집중적인 투입이 돼서 아마도 빨리 진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행안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 정도에서 헬기 4대 정도가 바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 점검하고 요청들 했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행정안전위원회 통해서 헬기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갖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이 후보 자리를 위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인데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헬기를 맞습니다. 외국인이요. 아까 화면에 얼핏 그 외국인이 같이 물통을 메고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들이 70-80%나 포함된 의용소방대라고 하는데 정말 이 노원구 이쪽 주민들의 정말 뭐라 그러죠? 동네,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뉴스탑10 8번째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또 8위로 골라서 8번째 순서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치매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책과 직결되는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관련 정책을 소개하겠다라는 일명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 그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머님들 우리 대통령님 이거 처음 해보신대요. 저희 잘 가르쳐드리고 예, 싶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세요.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쁘게 따르세요.로서 해야 되는 거지. 네. 왜 안철수 전 의원이 네. 지금 진짜 민간인인데 네. 행안위에 있는 자기 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모순이 또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아하.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선 후보였고 3위를 달렸었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거고요. 네. 이거는 다른 문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때 의원 사태 배수진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뭐 저도 한번 편들어주고 싶은 말 하려고 하다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 산불 참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 이 소방대원들 말고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불을 꺼서 큰 도움이 됐다고요? 네, 어제 화재가 오후 9시, 그러니까 거의 밤에 났습니다. 그런데 의용 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렇게 불을 끄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지 30분 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10시 정도 되니까 의용 소방대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26명이나 모였습니다. 아하.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렇군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자, 어제 뉴스 보도 보시고 많이들 놀라셨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에서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이유정 기자? 네, 정확한 그 액수 자체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여러 군데가 화재 불에 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측만 나오고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 면적 5배 정도, 4만 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탔고요. 네. 지금은 거의 다 소멸이 됐습니다. 불 정리를 다 하고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전 정도까지 소방관들이 남아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피해 상황은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최근에 있었던 화재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화재였기 때문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 찾았다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또 안철수 전 대표도 나왔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 지역구가 노원구 상계동이 그 선거구로 따지면 노원병, 안철수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의원직을 대선 출마와 함께 버렸지만 여전히 지역위원장의 그 직위는 유지하고 있고요. 지역 네.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 나가서